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께서 풀어보신 모의고사 제5회의 실무수행평가 문제 풀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회 모의고사는 임정물산이라는 회사고요.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 자, 문제 1번의 기초정보관리 2의 문제는 임정물산의 회계 관련 기준 정보는 입력되어 있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를 수행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개정 과목 추가. 241번의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산업지상권으로 등록하고 대체조교를 등록하시오. 대체조교 1번에 특허권 취득이라는 걸 등록하라 이런 얘기네요. 개정 구분은 3번. 그러면 여러분은 240 자, 개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셔서 241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산업 재산권 오타가 났어요. 그리고 일반 3번이죠. 일반 엔터 하신 다음에 대체적요에다가 1번 입력하시고 이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허권 취득 3점짜리였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거래처 등록. 임정물산은 1월부터 카드 가맹을 하였다.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코드 99700.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 등록에 가시는데요. 카드 거래처는 카드 탭에다 해야 되죠. 그래서 카드 탭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700 BC카드 가맹점번호 724 8 5952 하시고 이건 매출이죠. 매출. 그래서 1번 매출로 해주시고 사용. 그다음에 입금은행은 여기서 선택을 해 줘야 되는데 계좌번호 입금계좌 보람은행 선택하시고 31588522215 보람은행 등록이 되어 있네요.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요. 거래처 초기 2월 지급보험하고 단기차입금 명세서군요. 임정물산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지급보험 단기차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은 거래처별 초기 2월 가셔가지고 지급보험 부채니까 여기 있죠. 여기요.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5 엔터. 만기 날짜는 거기 2020 비곤 안에 있네요. 0228 어음번호 이 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죠. 샤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280만. 지급은행 네, 지급은행 다 처리되어 있고요. 발행일자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2019 1228 또 하나는 3001 만기는 2020 0330 어음번호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등록해 놓은 게 있으면. 네.
여기서 어음번호가 자타 2019, 2012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타 2019, 2019, 2012 여기 있죠. 네. 어음번호 자타 2019, 2012 등록된 거 그냥 확인 눌러주셔도 됩니다. 금액은 470만 원. 네, 대한은행, 지급은행 되어 있고요. 여기 발행일자를 고쳐줍니다. 2019 230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 개 등록하시고 차익이 0이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도 있네요. 단기 차입금 이것도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98004 만기일자 2020-0630 차입금 번호 없어요. 금액은 5천만원. 일시금융기관 이체 구자 없죠. 이자율 원리자 없습니다. 최초 차입일 2019-0701 만기 일자는 아까 저기다 입력했고 상환일 자금 용도 있나요? 운용자금 여기 자금 용도에 1번이 운용이네요. 원금 상환 주기 이런 거 없죠?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액 0 나오셨어요.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초기 6월 문제 지급보험이 2건이고 단기 차입금이 1건이어서 이거 좀 시간이 걸렸어요. 자, 다음 문제는 거래자료 입력 문제. 첫 번째 문제 재고자산의 매출 거래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판매 대금 중 200만 원은 보람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다.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죠. 네. 그래서 차변에는 보통예금과 외상매출금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일자 일반전표. 대변의 상품 매출이 되고요. 금액은 600만 원.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이고 은행은 보람은행이 되겠고요. 금액은 200만 원이죠. 또 차변의 나머지는 108번 외상매출금이고 거래처는 세영물산이 거래처입니다.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보통예금과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코드 여러분 네, 빠뜨리면 안 돼요. 다음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복사기를 수리하고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세요. 네. 능률 유지라고 굳이 써준 이유는 뭘까요? 비용 처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비용 처리하시오. 자, 그래서 날짜가 여기 있죠. 거래일시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사변의 수선비죠. 복사기 고쳤으니까 800번대. 금액은 15만 원. 대변은 미지급금이죠. 신용카드 썼으니까. 거래처는 카드사가 어디냐 이거죠. 삼성카드군요. 네. 15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뭔가요? 영업팀 직원이 부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금으로 지불하고 수취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출장 여비와 관련된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네, 통행료, 출장 여비와 관련된 걸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비교통비로 해야 되고, 아무 말 안 했다 그러면 차량 유지비로 해도 됩니다. 자, 출장 여비와 관련된 계정이다 라고 하면은 여비교통비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짜가 7월 10일이죠. 현금으로 지불했단 말이에요. 출금하시고 여비교통비 812번, 금액은 18,000원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문제, 약속음의 배서 양도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동영의 외상매입금 1,500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 원은 보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고 잔액은 명인상사로부터 받은 전자어음으로 배서 양도했습니다. 네, 배서 양도 아주 모처럼 나왔네요. 1.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 입력하시오. 자,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차변에 와야 되겠죠. 자, 날짜는 언제인가요? 7월 12일 자료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월 12일 차변에 251번 외상매입금이요. 거래처는 동영. 금액은 1,500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자, 대변에 500만 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습니다. 103번 보라은행 500만 원. 대변에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1,000만 원짜리 어음을 발행했죠. 아니 발행한 것이 아니라 배서 양도했죠. 받으러음이에요. 배서 양도 받으러음. 그래서 어디에서 발행한 거예요? 위에 보니까 명인 상사가 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는 명인 상사. 동영이 아니에요. 명인 상사.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받으러음을 발행한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냐? 1,000만 원짜리. 네, 요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받으러음 거래처 배서 양도는 지금 우리 외상매입금 갚은 동영이 아니고 명인 상사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금 관리해야죠. 받으러음 줄에 커서가 있네요. F3 눌러서 할인을 배서로 바꾸세요. 배서가 몇 번인가요? 3번. 그리고 어음은 더블 클릭합니다. 어음 번호에서는.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짜리 보이죠? 선택. 엔터 치면 어디로 갈까요? 거래처, 지급거래처에 갑니다. F2 눌러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줬어요? 명인에다 줬죠. 명인. 그래서 여기서 명인을 검색합니다. 여기까지 잘 하셔야 돼요. 네, 배서양도 조금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통장사본에 의한 거래입력. 30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보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본 예제에 하나요. 차변 계정은 적요번호를 선택하시오. 이랬습니다. 네. 차변 계정은 적요번호를 선택하세요. 네, 적요번호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등록된 적요 중 가장 적절한 적요번호를 선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수료 비용이 발생한 거죠. 세무자문, 그래서 판매관리비,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7월 15일, 전표를 이렇게 입력합니다. 7월 15일.
차변의 수수료 비용 800번대 832를 쓰시는데 적용란에 와서 아까 문제에서 차변 계정은 적용을 선택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시니까 세무조정 아니고 세무자문 수수료 지급 8번에 만들어 놨죠. 8번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금액은 30만 원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은행은 보람은행입니다. 30만 원.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앞에 문제가 좀 이번 모의고사 5회에서 새롭게 나온 문제는 요 앞에 4번 문제 이거였어요. 배서양도. 자, 다음에 6번 문제. 유무형 자산의 구입.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위한 ERP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구입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이죠. 신규 거래처 서울소프트를 등록하고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ERP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는 무형자산으로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자, 7월 16일 차변에 소프트웨어 있죠? 금액이 얼마짜리였죠? 350. 대변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이죠. 거래처는 서울소프트. 신규 거래처죠. 네, 신규 거래처 어떻게 합니까? 코드란에서 플러스키 누르고 가로 열고 주식회사 서울소프트 그리고 엔터 하신 다음에 거래처 코드를 여기다 입력하죠. 7011 그리고 엔터 치고 수정을 눌러서 여기에 자세하게 추가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넣어야 되겠습니다. 거래명세서에 나와 있죠. 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그리고서 밑에 확인 그리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 3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차변의 소프트웨어, 대변의 미지급금.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인데요. 산재보험료 영수증입니다. 직원 산재보험료를 납부기 한일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수령한 현금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산재보험료 복리후생비 처리하셔야 돼요. 산재보험료는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종업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짜가 7월 5일이군요. 7월 5일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출금전표로 해도 되겠죠? 복리후생비 금액은 15,600원밖에 안 돼요. 예. 15,600원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선생님, 네. 날짜 나쁘게 한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또 실수했나요? 어디 볼까요? 납부 기한일에 7월 20일이군요. 그렇습니다. 저 문제 이거 틀렸네요. 아주 잘 보셨어요. 저는 밑에 날짜를 보고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중요한 것이 자료 설명 평가 문제 시험 보시는 분들 꼭 잘 읽어야 돼요. 이렇게 납부 기한일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네, 이건 청구일이 되겠고 납부 기한일 여기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해놓은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건 저는 틀렸고 이제 고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체크해가지고 위에서 이동 눌러주셔가지고 7월 20일로 이동해 놓겠습니다. 이동 확인. 네, 잘 보셨어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증빙이 있는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점짜리입니다. 자동차 보험증권. 자, 밑에 7월 23일 영업부용 승용차 보험료를 보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교부받은 자동차 보험증권이다.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으면 보험료로 처리하라는 얘기고, 만약에 여기서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고 했다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가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거래자료 입력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차 보험료는 보험료, 회사의 보험료에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7월 23일로 날짜 바꾸시고 차변의 보험료 800번대 821번 금액은 1080 플러스 108만 원은 1080 플러스죠.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보라은행 되겠습니다. 네, 금액도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문제 볼까요? 이거죠. 자료 설명. 그 옆에 있죠. 영업부서 단합을 목적으로 영화 입장권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발급받은 영수증입니다. 자, 출금전표로 해서 단합을 목적으로 했다.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 되겠습니다. 자, 영수증의 날짜는 며칠인가요? 7월 27일. 네. 날짜 맞죠? 날짜, 영수증의 날짜 잘 보셔야 돼요. 7월 27일 현금으로 구입했다. 출금으로 하시고 811번 복리후생비 쓰시면 됩니다. 4만 원인가요? 4만 원. 그 다음에 10번째 증빙이 뭔가요? 유무형 자산의 처분, 자동차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금액 700만 원 보셨고 업무용 소나타를 매각하고 대금은 말일에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금액은 3천만 원이고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200만 원이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유형자산 처분에 관한 분계죠. 네, 좀 복잡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한 날짜, 며칠 날 팔았나요? 7월 30일에 팔았죠. 700에. 자, 그러면 전표에 7월 30일 우선 대변의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로 기록하세요. 차량 운반구 취득원가. 얼마에 샀어요? 3천만 원. 그러면서 차변에 저 차량 운반구에다가 1을 더하세요. 209가 되죠.
감루를 바로 차변에다가 잊어버리기 전에 입력합니다. 2,200만 원. 그러면 지금 요 800만 원의 차익이 뭐냐면은 장부 금액이에요. 근데 얼마를 받았어요? 700을 받았죠. 돈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차변에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미수금이죠. 미수금 처리합니다. 거래처 넣어야 되죠. 미수금의 거래처는 어디냐? 매수인이 거기 그 계약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 현대상사가 매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700을 받기로 했으니까 장부금액 800인데 700밖에 못 받았다. 그럼 100만 원은 손실 본 거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 950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 방향 기록하셔서 100만 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줄. 복잡하죠? 네. 그래서 이 유형자산 처분 문제 나오면 대변의 그 자산 감소를 먼저 그 유형자산을 대변에 기록하시는데 취득 원가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다가 그 코드에 1을 더해서 감가상각 누계액 먼저 입력하십시오. 그러면 그 두 숫자의 차이가 밑에 보이는데 그게 바로 장부금액입니다. 그 장부금액만큼 돈을 받았는가 보시고 얼마 받았는지 차변에 기록하세요.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이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보통예금. 나중에 받기로 했으면 차변에 미수금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금액과 지금 받은 금액의 차이가 뭐예요? 많이 받았으면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요. 적게 받고 팔았으면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전표 수정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8월 19일) 경성상회로부터 외상매출금 200만 원을 경성상회 발행 당좌 수표로 수령하였으나 보통 예금 입금으로 처리하였다. 당좌 수표로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잘못 처리했다 이거죠. 자, 8월 19일 조회해 봅시다. 그랬더니 보통 예금으로 돼 있죠. 이것을 뭘로 바꿔요? 101번 현금으로 바꿔야 됩니다. 거래처도 필요 없죠. 그래서 타임 발행 수표 현금 처리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금액 수정 8월 22일 전화요금 납부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중복 입력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8월 22일로 한번 가볼까요? 통신비 네, 중복이 확실하고요. 자,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한 세트를 지워주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삭제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결산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요? 손익의 예상과 이연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은 5만 원이다. 네, 그러니까 대여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인데 금년에 받았던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중에 내년께 5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채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변은 뭐예요? 수익을 단기에서 취소시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12월 31일 수익 취소 차변 이자 수익 얼마입니까? 5만 원.
이걸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되니까 대변에 선수 수익 부채로 가지고 가야죠. 5만 원. 그랬다가 내년에 이 부채를 차변해 놓고 대변의 이자 수익 2021년도의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이연이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다음 두 번째, 취득 시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 단기에 사용된 소모품 금액은 90만 원이다. 취득할 때 전부 소모품으로 처리했군요. 그러면 사용한 것은 뭐예요? 이제 소모품에서 빼줘야죠. 그건 대변의 소모품, 자산 감소, 차변에 사용했으니까 소모품 B. 맞죠? 그래서 2번은 차변의 소모품 B,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사용한 거. 얼마죠? 90만 원. 대변은 자산 감소, 소모품 사용한 것은 자산에서 감소시켜줘야 되겠죠. 자, 취득 시 자산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비용 처리했다면 반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2번 문제는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당사는 기말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매년 1%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에 의해 설정한다고 그랬네요. 자동결산 하나야 편하죠.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로 먼저 가야 됩니다. 12월 31일로 외상매출금을 확인했더니 302123이에요. 그러면 계산기를 딱 꺼내가지고 계산기가 지금 이쪽 문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를 이쪽에다 놓고 한번. 왜 이렇게 계산기가 클까요? 자그마하게 좀 만들어. 계산기 보이시죠? 자, 1%는 얼마예요? 1%는 3, 0, 2, 1, 2, 3, 0이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현재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이 금액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자, 여기서 이제 120만 원을 저는 빼야 돼요. 빼기 120만 원. 182만 1230원. 이걸 어떻게 해요? 적어둬야죠. 네. 기록해 둬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이거다. 기록해 두고 그 다음에 받으러움 보겠습니다. 받으러움은 대손 충당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1% 바로 메모하면 되죠. 자, 4천만 원의 1%는 40만 원이죠. 뒤에 동그라미 2개 지우면 40만 원.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결산자료 입력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1월부터 12월 입력하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저 밑으로 내려가서 판매관리비 밑에 대손상각의 외상매출금 란에다가 아까 메모한 이 숫자 입력하시고 받으러움에 메모한 40만 입력하시고 그리고 위에 가서 전표 추가 예 확인하시고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와서 조회해 보면 이렇게 넘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두 문제 잘 해냈고요.
그 다음에는 가장 쉬운 거. 현금 출납장 조회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죠? 현금 출납장을 열어야죠. 딱 열어서 1월 14일 현금 시제. 그러면 여기다가 1월 14일부터 1월 14일. 하여튼 뒤에 날짜가 1월 14일이면 됩니다. 여기 잔액 보이죠? 1850. 4번에 답이 있었네요. 그렇죠? 월계표 조회하라. 두 번째 문제. 월계표 조회하라. 이 문제죠? 그러면 월계표를 열면 되겠습니다. 1월계표. 2월에 발생한 판매관리 비중. 그러면 월계표에 가서 2엔터 2엔터. 판매관리비 계정 중 현금 지출이 가장 큰 계정 과목 하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니까 가려서 안 돼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셔야 돼요. 2주. 이게 현금 라인이니까. 쫙 보니까 보험료가 가장 커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3번. 그 다음 어음집계표 조회하라. 그러면 어음집계표를 엽니다. 여기 있죠. 6월 30일 국민은행에서 수령한 어음용지 중에 12월 현재 미발행된 어음은 몇 매인가 이랬습니다. 그러면 전부 엔터를 치면 돼요. 수글장 전체를 보면 되니까. 자, 전부 다 국민은행에서 받은 거고. 그죠? 미발행 여기 7매라고 나오네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네. 3개는 발행했네요. 여기 발행 3개. 미발행 요거 7매 보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에 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서 풀어보셨는데 뭐 대부분 다 맞으셨을 거예요. 네, 틀렸거나 또는 여러분의 또 질문, 추가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4번에서 1번에 1번이요. 이자 수익이랑 선수 수익 나오는 거예요. 결산 문제요? 네. 네네. 그게 조금 헷갈리는데 대변, 차변에 제가 지금은 대변이랑 차변이랑 반대로 썼거든요. 이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번 문제에서 그랬나요? 바뀐 1번이요. 게 네. 선수 수익, 이자 수익이요. 아, 1번에서요. 네. 바뀌지 않는 방법은 있지요. 뭐냐? 선수 수익이 부채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면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바뀌었다는 것은 차변의 선수 수익, 대변의 이자 수익을 입력했다는 것인데 네. 선수 수익이라는 것은 선수금과 성격상 같습니다. 부채 성격이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우리 거래의 8요소에서 부채의 발생, 증가는 대변이에요. 부채 증가는 대변. 그러니까 선수 수익은 대변에 가야 됩니다. 그 선수 수익이 내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차변에 오는 거지만 지금 결산 수정분계 때 선수 수익은 대변에 가야만 되는 거예요. 또 선수 수익과 같은 대변에 꼭 가야 되는 게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 우리가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서 반드시 대변에 가야 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선수 수익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미지급 비용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산 수정 시 수익의 예상과 이연에 관한 문제에서 선수 수익 계정 과목과 미지급 비용 계정 과목이 나오면
이거는 무조건 대변 항목이에요. 대변 항목. 대변. 왜 대변 항목이 되느냐? 부채입니다, 이게. 이게 부채. 부채. 이것도 부채. 그래서 대변에 가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수 수익이 대변에 가니까 밑에 차변에 오는 것은 뭐 이자 수익이라든가 수익 계정 과목이 오겠죠. 이자 수익 아니면 임대료 이런 수익 계정 과목.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이 대변에 갑니다. 미지급 비용이 대변에 가면 자연스럽게 차변에 오는 것은 비용과 관련된 계정 과목, 보험료라든가 임차료라든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변에 올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가 제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묘책이 있다면 뭐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차대변을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밑에 소모품 관련된 것도 이 소모품에서도 의외로 그 나중에 시험 끝나고 이렇게 채점을 가끔 저희 이제 학원에서 오프라인 수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 시험 마치고 이렇게 확인들을 해보면 소모품 정리분계에서도 차대변을 뒤바꾸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소모품도 여러분이 문제를 잘 보시면 이게 2번 같은 경우에 자산 처리했다는 거예요. 취득할 때.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결산 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사용한 소모품이 9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건 비용 처리해야죠. 그러면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소모품 B가 차변에 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 소모품 B가 차변에 와야 되겠구나. 그리고 대변은 자연스럽게 소모품이 가는 거죠. 소모품, 자산 감소. 자, 지금 채팅창에 수동결산 계상하는 문제들도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이거 헷갈린다. 고현진 씨는 4의 2번. 4의 2번이면 이거 자동 결산인가요? 자동 결산이 아니겠죠? 요거 2번, 이거 소모품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고현진 씨 맞습니까? 소모품 얘기한 건가요? 네. 그래요. 네. 뭐, 여러분 제가 그랬죠? 회계를 우리가 입문하는 분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요? 어렵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바로 이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관한 그 분계입니다.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좀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뭐 일단 잘 정리된 강의를 듣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강의를 들었으면 그것을 자기가 반복적으로 좀 연습해야 됩니다. 시험 대비해가지고 저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결산 문제에 보면은 손익의 예상과 이연 문제가 쫙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다 풀어봐야죠. 네, 반복해서 하셔야 된다. 자, 제가 또 설명드렸는데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계산 문제 중에 어떤 문제는 금액을 단기분을 적는 것이고, 예, 단기분을 적는 것은 경과분을 계산해야 될 때 단기분, 차기분을 계산하는 것은 미경과분을 계산하려면 차기분이죠. 예. 경과된 것을 적는다는 것은 뭐냐? 경과분을 이용하는 것은요, 어떤 것이냐? 이런 거죠. 경과분을 계산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이게 생각이 나네요.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산 처리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입니다.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산 처리하였다. 이때 결산 시 수정 분계는 경과분을 계산해서 보험료로 차변의 비용 발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보험료를 지급하고 자산 처리했다는 말은 뭐냐? 보험료를 10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10월 1일 날 자산으로 증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결산하는 시점에서는 10, 11, 12, 3개월은 기간이 경과했죠. 바로 이게 경과분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1년분이 120만 원이다 그러면 10, 11, 12, 3개월치 30만 원을 차변에 비용 발생시키고 대변에 선급비용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여기서 민성희 씨 질문한 그 답변이 되겠어요. 그 반대의 경우는 뭐냐?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여기서 말한다면 이제 질문한 대로 한다면 차기분. 차기분이 뭐예요? 미경과분. 아까 여기 경과분이 뭐예요? 여기 경과분이라는 것은 단기. 단기에 해당되는 거. 단기분. 몇 달이 지났느냐 하는 그 단기분. 차기분을 계산하는 경우는 보험료에 가지고 예를 들 수 있죠. 똑같이 보험료를 지급하고 비용 처리하였다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결산 시에 자, 보험기간이 아직 남았을 거 아니에요? 10월 1일 날 1년짜리 보험에 들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120만 원. 그러면서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보험료로. 그러면 3개월치는 단기 보험료지만 9개월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산 시에는 결산 시 수정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경과된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서 이건 비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시켜야죠. 어디에다가? 비용 취소는 대변이죠. 대변에 비용을 취소시킨다. 비용을 대변에 취소시킨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변의 보험료,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으로 가지고 갑니다.
네, 어떤 때 단기분 가지고 계산하고 어떤 때 차기분 계산하는지 아셨죠? 자,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시간이 2시 56분, 네, 10분간, 3시 10분까지 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시 1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시 10분에 만나요.